제가 요즘 시대를 재성의 시대라고 저는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불과 150년, 200년 전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관성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너무 그냥 무시하면서 각 개개인의 그냥 사주팔자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 운을 보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이라는 걸 놓고 볼 때 그 각자에 들어오는 대운, 세운에 맞춰서 그걸 뭐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내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사회 또는 뭐 우리나라 등등등등의 뭐랄까 그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건지, 지금은 이제 재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재성을 가장 중시하는 지금 현재 시대고, 재성이란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네트워크,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결국은 재물, 돈 많은 거,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거나 뭐 영의정 되거나 삼정승 되거나 뭐 이런 게 최고였다면, 지금은 재벌이 다 되고 싶어 하는. 예. 근데 이제 점점 더 재벌이 되기가 어렵죠? 왜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 또 뭔가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거에 따른 재물을 취하는 방식이 되게 쉬웠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 재성이라는 거를 뒤집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자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본 수익률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본이란 걸 내가 기본적으로 투자할 정도 수준의 자본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테크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모으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가용할 수 있는 1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생겨야 거기서 내가 무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의 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조차 없으면 뭐 시작조차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억 모으기를 하면서 아끼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 다음에 내가 어쨌거나 취사 선택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에 대한 개념 또는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대한 습관이 체득되는 거라서 그게 더더욱 중요한데요. 왜 지금 재성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여기 앞에 계신 PD님하고 이제 좀 얘기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유일주다 보니까 밑에 편제가 있어요.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딴 데 가서, 저 옛날에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막 배우고 뭐 할 때 가면 맨날 그래요. 뭐 여기 길거리에 있는 그 사주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뭐 부자 사주네, 뭐 와이프 복이 있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고전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편제를 밑에 깔고 있는 일주들, 거기에 저는 이제 신강하니까 그 재성을 내 걸로 만들기가 쉬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파면 팔수록, 제 사주 가지고 파면 팔수록 느끼는 거지만, 그 육친이라고 하는 특수 관계인 그 중에서도 특히나 결혼이라고 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그 행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기회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내가 그 육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고, 그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섞이지 않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결혼입니다. 뭐 그러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하고 하면 뭐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1만 8,400분의 1 곱하기 51만 8,400분의 1이라서 여러분들이 로또를 연속으로 한 20번 정도 맞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 확률은 그냥 여러분들이 로또 20번 연속 맞으면 잘 살겠죠. 아주 잘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테레비가 문제긴 한데, 그 시연하고 그 결혼하신 분, 그 다음에 최수종 하이라 뭐 이런 거, 차인표 신혜라, 그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그 확률을 뚫어내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그 확률을 뚫어내는 사람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연예인 커플들 다 힘들게 툭탁툭탁 거리면서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살고요.
가까운 이혼법정 가보세요.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대기자 깜빡깜빡을.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혼 확률이 40%가 넘어요. 예.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이혼해요. 그 다음에 재혼하고 나서는 뭐 이혼 안 한 것 같아요. 재혼하고 나서도 해요. 뭐 수두룩 빽빽이지.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이유는 뭐 궁합이 좋냐 나쁘냐 이걸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자, 궁합이 좋고 나쁜 거보다는 저한테 만약에 이제 어떤 연애하시는 두 분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서로 보완적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건 항상 불완전해요. 미완성이란 말이죠.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없는 걸 보충해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걸 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자, 나한테 없는 걸 보충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나한테 없는 오행이란 뜻이고, 나한테 필요한 걸 보충해 준단 말은 나한테 필요한 건 부족하거나 뭔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나하고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란 건 뭐냐면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인생 가치관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돌아다니는 동선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의 결국은 기업이 이윤을 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에티켓도 필요하고 직장 내의 규칙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회사 내의 정책들도 필요하고 한 거예요. 왜?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합쳐서 뭔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럽니다. 그게 관이에요. 관성. 뭔가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항상 부부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 드리고 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직장 동료처럼 대해라. 남편이든 배우자를. 아침에 출근하면 나가서 인사해야지. 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회사 가면 다 인사하잖아요. 남편 나갈 때, 아니 와이프 나갈 때 나가서 90도로 인사하세요. 그리고 월급 줬잖아요? 때 맞춰서 밥 줘야지. 회사 식당에서 밥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그리고 자, 무슨 부부가 평등하네 어쩌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평등이야. 이미 거기서도 돈 벌어오는 놈이 관인 거고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 재성인 거예요. 서로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그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걸 보완적으로 가야지 뭐 평등하네 어쩌네. 그렇게 평등한 게 좋으면 감옥에 가십시오. 감옥은 다 평등합니다. 네, 재벌이 들어가도 감방에는 똑같고요. 권력자가 들어가도 감방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밥 주고 똑같은 옷 입히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평수에 뭐 약간의 뭐 더 혜택은 있겠으나 뭐 그거 똑같아. 그거 평등이에요. 그게 뭐가 좋아요. 좋기는. 왜 이렇게 자분란이 많고 뭐가 문제가 많고 힘드냐? 특히나 가정생활에서 자식하고도 마찬가지. 이유는 하나예요.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거든. 관은 관으로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성은 재성으로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식신은 식신으로서 희생해야 되는 거고요. 인수는 인수로서 희생해야 되고요. 비견겁은 비견겁으로서 희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5가지의 이 오행의 움직임에 따라서 희생해야 되는 게 각각 달라요. 관성으로서 희생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벌어지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의사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건 회사에서는 이제 대표이사겠죠. 밑에 직원이 사고를 쳐도 대표이사가 나가서 사과를 합니다. 사죄를 하고. 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게 관성으로서의 희생인 거예요. 재성으로서의 희생은 뭔데요?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집안이 잘 돌아가게 하고 또 돈도 모으고, 그런 게 재성으로서의 희생이에요. 식신으로서의 희생은 뭡니까? 식신은 융통성, 윤활유 같은 존재인 거죠. 그게 자식들이 윤활유처럼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애교도 부리고 편지도 좀 쓰고. 편지도 더럽게 안 쓰더만. 식신의 가장 좋은 행위는 편지예요. 편지. 자, 그 다음에 인수. 인수로서의 희생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수로서의 희생입니다. 손자들 봐달랄 때 한번 봐주고, 용돈 달라면 용돈도 주고,
그냥 자유로운, 언제든지 가서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응? 근데 잔소리만 하잖아. 그것도 잘못된 거지. 인수는 잔소리가 많으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잔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인수라고 하는 거는 약간 히키코모리 측면인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보는 것만 보고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경법으로 희생하는 건 각자 다 몸뚱아리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든지 재활용 버리든지 무거운 짐을 나르든지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오행의 특성에 맞는 각자의 희생들이 있는데 그걸 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싫겠지.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싫겠지. 그래서 그걸 자꾸 뒤집어 엎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직장에도 사원은 사원의 역할이 있고, 대리는 대리의 역할이 있고, 과장은 과장의 역할이 있고, 부장은 부장의 역할이 있고, 사장은 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사원이 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개판인 거예요. 난리 부르는 거고. 왜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뭔가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변동 변화가 있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인생인 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을 그만큼 소비하고 소진해서 그만큼의 경험치를 얻었을 때 내가 레벨업도 하고 능력치도 생기고 뭐 해서 또 추가적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요새는 그냥 콩 볶아 먹듯이 그냥 떡 하면 그냥 턱턱턱턱 금방 착착착착. 우리나라 이놈의 빨리빨리도 문제긴 한데 여유가 없어. 급격하게 고도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빵빵 큰 옥수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호르몬 주사 왕창 맞아가지고 정신은 성숙 안 했는데 몸뚱아리만 커져 있는 애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벌어지죠. 그럼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화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 경제, 사회 등등등등이 너무 급격한 고도 성장에 너무 빨리빨리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매번 뭐 딴 데 가서도 주장하는 거는 각자의 역할로 돌아가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연예인이 좋아 보이고요. 뭐 저기 블랙핑크, BTS 다 좋아 보이고 나도 그거 하고 싶죠.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안 맞는 성향에 그걸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잘 맞는 게 다 따로 있어요. 51만 8,400개의 명을 받아서 그거에 맞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살아라고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난 저게 더 화려해 보이고 난 저게 돈 많이 벌어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난 저거 하겠다.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걸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길입니다.